풀릴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오늘날 여기까지 사태가 꼬여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점점 악화돼 가고 있어요. 그리고 감정적 그 동인까지 전부 곁들이고 김용호 씨, 김유민 양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악성 루머까지 나는 그 진짜 잔혹한 루머들을 퍼뜨리고 있어. 그럼 이혼한 사람은 자식을 낳고 키워본 사람인데 그 자식을 그동안에 돌보지 않았다. 돌보지 않았는데 내 새끼가 죽었다. 그 죄책감 때문에 더더구나 열심히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유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단식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어떤 정의감에서. 그런데 그는 지 새끼가 죽었단 말이지. 그 아버지가 제대로 못 거두었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뭐 네가 자식도 안 거두고 무슨 자격이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사태가 이제 악화가 됐는데 결국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 못 막아갔기 때문에 이런데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주체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문제를 해결해라.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이제 그거야말로 이제 입법권 침해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다. 이런 논리가 나오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부장께서 그런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끄집어내 주셨어. 그렇게 끄집어내 주셔서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통령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어요. 국회의 입법으로는 법률안 개정, 제정, 폐지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국회의원과 대통령만이 국회의 법률안을 제안할 권한이 있어요. 동시에 대통령은 헌법 81조에 국정의 모든 현안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서한으로 이견을 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아니라 헌법 66조의 국가원수로 승격시킨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권한과 큰 임무를 부여한 거예요. 그러면 5월 16일과 5월 19일 무슨 일이 있었느냐? 유가족 대표들 청와대 불러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야가 합의하고 여러분들이 합의해서 원하는 방향대로 세월호 특별법 7전 진상규명 그리고 사후대책 재발방지책 이걸 만들도록 하겠다. 그거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대국민 사과 발표했지 않습니까? 모든 게 제 책임입니다 하고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 눈물 흘린 것 때문에 그 6.4 지방선거에서 재미 봤지 않습니까? 눈물 흘렸다 이거지. 내가 모든 책임이 나을 것이다. 내가 모든 걸 잘하겠다. 그리고 그 유가족 대표 만났을 때 헤어질 때 언제든지 연락하시오. 언제든지 만나드리겠다 그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책임 있는 대통령이 책임 있게 행동하라 그러면 그 시점에 정부안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국회에다 제안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걸 안 했다 이게.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좀 엄격하게 말하면 헌법적 관점에서 대통령이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통령안을 내놔야지.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그렇게 발표하고 헌법적 권능을 가진 대통령이 법률안 제출권도 있고 국회에 대해서 나가서 언제든지 자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 그렇게 말을 쏟아놓고 나 몰라라 하고 그리고 지난 주일에 김용호 씨가 이 굶은 몸에 간신히 청와대 앞에까지 갔고 나머지 가족들도 지금 가가지고 대통령 만나자고 하는데 지난 주일에는 대통령이 부산을 가셨어. 내 고향 부산을 가셨는데 그날은 금융센터 기공식도 있고 그 예정되어 있는 행사지만은 그리고 이제 자갈치 시장까지 방문해서 이렇게 물건 사는까지 화면에 나오니까 이게 이제 못마땅한 사람들이 자갈치 시장을 가면서 자기 청와대 문간에 있는 사람 안 만나고 갔다. 이렇게 이제 빗대가고 비난하니 내가 봐도 딱 하기 짝이 없다 이거지. 만나줄 수는 있겠죠. 만남의 문제가 딱 하나 있고 또 세월호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거를 들어주느냐의 문제가 또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줬어요. 않습니까? 예. 그거 들어줬었는 게 이 진행의 흐름이 요 최근에 악화되기 전까지는 이 유가족 단체 조사위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거두어 드렸어요. 그 나도 이 방송에서 그거는 유가족들도 더 이상 유가족들이 이 가족대책회의에
거기에 수사권 기소권을 갖는 거 특별법으로 가능해요. 하나 무슨 법률 체계를 흔들린다는 그거는 이론상 그건 성립 안 되는 말이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 이게 실효성. 자칫 배가 산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특별검사법에 의한 특별검사를 임명해가지고 예. 그 특별검사가 가족대책위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무제한으로 모든 방면의 조사가 가능하다. 그러면 특별검사의 지명은 대통령이 하지만은 추천을 유가족 의견을 전폭적으로 받아서 그걸 왜 못 해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왜 못 받아주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내가 이 대목을 하면 화가 난다고. 지금 나 같은 법조인 가운데 그래 반정부적인 입장을 취하는 법조인 가운데 그 특별검사를 지명했다 하더라도 그 법조인인 법률가가 그래 무리한 일을 하겠어요? 그 수사 방향은 지금 빤히 나와 있는데 그래 왜 그걸 못 들어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들어주면 다 해결됐었다 이거지. 그게 한 달 전에 이미 해결됐었던 일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나주고 하는 것은 사실 두 번째 문제고 예. 그러니까 이 원칙만 섰다고 한다면 해결이 됐지요. 그 나는 지금 와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태가 이렇게 된 데 대해서 대통령에게 그 따질 수밖에 없지요. 왜 대통령 자신이 특별법안을 왜 국회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해놔놓고. 박경선 의원이 처음에 이제 협상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추천을 할 때 여당 둘, 야당 둘씩 하기로 특검법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 가족들이 예. 그걸 이제 받아줬으면 좋지요. 예. 하나, 그 가족들을 나무랄 수 있습니까, 정부장님? 사태 발생부터 사후 수습 지금까지 정부가 유가족들에게 믿음직한 모습 보인 구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쪽에서 추천한 사람을 새누리당에 양해하도록 아니면 새누리당에서 추천한 사람 이쪽 양해하도록 한데 저서 추천해서 우리가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 다시 또 추천하고 또 못 받아들이겠다. 이 사태까지도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걸 걱정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두 명을 가지고 뭘 이렇게 저렇게 한다. 그게 얼마나 쪼잔한 짓입니까? 아니, 차라리 얼마나 예를 들어서 쪼잔한 박 변호사님을 특검으로 하면 어떻겠냐라고 유가족한테 물어보고 좋습니다. 그럼 그분 그냥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사실 하고 싶은데 유가족들이 날 그런 식으로 해서 하겠습니까? 오늘 정부장이 그러면 공개적으로 추천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유가족의 대범하게 그 절차 여하간에 그건 법률은 기술적인 거예요. 순전히. 그 지금 나는 그걸 아주 쪼잔한 짓이야. 거기서 걸려버린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 말이야. 그 매듭을 여당이 풀어야 한다. 지금도 박 대통령이 풀어야 돼. 지금 최경환 부총리가 저런 아주 볼멘 소리를 하고 경제가 어려워지지요. 그런데 지금 야당이 그 소리 듣고 국회에 들어갑니까? 감정상 뒤틀릴 대로 다 뒤틀려 놨다 이거지. 야당이 약간 그 민생 법안은 좀 분리해서 처리해 주면 그것도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물론이지요. 물론 야당 어제 의총에서 보면 의총 비공개 의총에서 뭐 미친 사람이 운전을 하면 끌어내려야 한다. 뭐 히틀러에 저항하듯이 국민들이 저항하고 있다. 막 이런 뭐랄까 좀 정부장님 상당히 수위가 높은 발언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물론이죠. 예. 6.29 이후 비로소 민주화되고 나서 금년이 27년째인데 이 정도 상당히 진전이 됐어요. 한데 문제는 국회가 비정상인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구조적인 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구조적인 게 뭐냐?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권을 행사합니까?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를 뽑아준 유권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고 그래야 국가 이익을 우선한 양심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그 시스템으로 국회의원이 뽑혀 올라온다고 한다면 친노가 있고 비노가 있을 리가 없고 친박이 있고 비박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러면 이 문제는 벌써 국회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이 되고 동시에 최경환 부총리가 그런 법안을 내면 그래 이 법안 이대로 통과시키자 하는 것이 저절로 될 수가 있는데 구조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 이거는 정말 국민이 혁명적 결단을 하기 전에는 안 될 일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국민의 혁명적 결단이요? 혁명적 결단이죠. 이게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자율권 회복, 그리고 중앙당 제도의 폐지, 그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 진영 싸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건 대정요법으로 이 위기를 넘길 수밖에 없고 그런 사이에 구조적인 문제를 헌법수호 최고 책임자인 박 대통령이 결단해야 되는데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나는 이 방송 박 대통령이 들으셨으면 좋겠어. 사실 내가 박 대통령 한번 만나고 싶다고. 근데 내가 만날 엄두도 안 내고 면회 신청해봐야 안 받아줄 것이 그러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그러면 이 고리를 박 대통령이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특별법을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대통령이 법률안을 만들어서 제출해야지요. 이렇게 꼬였으니 국가 원수 입장에서 헌법 81조 규정도 있고 하니까 양당에 대해서 이견을 진술할 수가 있고 근데 무엇보다도 어머님의 모습을 한번 오늘 이 순간에 회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수 여사가 국민에게 이게 심어줬던 이미지, 억울하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 편에 섰던 그 어머니 이미지. 그러니까 억울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 불쌍한 김유민 양 아버지 김용호 씨. 그러니까 이를 오늘 이래 내가 품는다. 이렇게 하면 어머니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가 봐요. 유경수 여사의 모습으로 돌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따님이라고 하는 인상을 갖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헌법적 관점에서 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될 것이다. 이것은 비서실장 김기춘 실장도 법률가야. 그 친구신데 전화하셔서 한번. 안 받을까 두려워서 내 전화를 안 합니다. 안 받을. 내가 친구지만은 예. 내 전화를 안 받을까 두려워서 그리고 비서실장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 그 예. 이제 사석에서 한 말을 예. 언론이 공개를 하니까 이제 불경스럽고 예. 그렇지만 옛말에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하잖아요. 안 본 데서 욕도 하기 마련인데. 예. 그리고 자식을 잃은 부모, 정부장 주변에 있지요. 억울하게 자식이 병들어 죽거나 사고로 죽는 경우 주변에 있지요. 그 부모들이 어떤 표정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내가 그렇다면 그보다 더한 소리 했을 것 같아. 만일 내가 그랬다면 만일 내가 그 유가족 중에 하나 같으면 내가 막 최강경파가 됐을 거예요. 왜 청와대 앞에 가서 점잖게 대통령 각하 만납시다. 왜 어떻게 점잖게 그렇게 하고 있겠어? 나 같으면 한 번은 그냥 안 있었을 거예요. 왜 무기력하게 왜 단식을 해? 더 세게 나가야지. 인간관계예요. 그거 뭐 오늘 저녁이라도 대통령이 무슨 새누리당 지도부라도 불러가 만찬을 하든지 그것을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일 아침에는 박영선 대표 등을 또 불러가 그러니까 그렇게 유연하게 해야지요. 유연하게. 이것을 청와대가 후퇴하는 것, 대통령이 밀리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게. 아니 우리가 대통령을 그럼 왜 뽑아놔서 정부장께 한번 여쭤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맥혀 있는데 그 대통령이 나서야지 그러면 대통령을 왜 뽑아놨느냐 이 말이야. 대통령을 왜 뽑아놨어? 그 헌법에 규정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아주 유효한 국가 현안에 이견을 표시하고 법률안 제출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합하고 조정하라. 그리고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라. 대통령이 좀 망신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의 걱정을 덜어달라. 그게 대통령이 할 일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상당히 여론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도 그냥 깔아뭉개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진영 싸움이 돼버렸다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꽉 막혔다. 꽉 막힌 것을 언론이 풀 수 있고 언론, 시민단체고 국민은 조직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에 무력하고 그럼 대통령이지. 국가 원수인 대통령. 어? 국민을 통합 조정하고 국회에 가서 언제든지 이 이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하는 국회에 안 가도 진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자실에.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대통령이 눈물 흘리고 기자실 앞에 나와서 한 이후에는 사태가 이렇게 꼬인데도 그 이후에 기자회견을 한 일이 없잖아요. 미국 백악관의 오바마 대통령 같으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오는데 아마 10번이고 20번이고 기자회견 했을 거예요. 그럼 그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사권과 기소권 이런 이유로 안 된다 하더라. 특검은 여러분들이 원한다 받아주겠다. 그런 거 했었어야죠, 대통령이. 대통령이 왜 뒤로 숨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그거야말로 이제 입법권
침해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다. 이런 논리가 나오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부장께서 그런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끄집어내 주셨어. 그렇게 끄집어내 주셔서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통령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어요. 국회의 입법으로는 법률안 개정, 제정, 폐지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국회의원과 대통령만이 국회의 법률안을 제안할 권한이 있어요. 동시에 대통령은 헌법 81조에 국정의 모든 현안에 대해서 자신이 자신의 생각을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서한으로 이견을 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아니라 헌법 66조의 국가원수로 승격시킨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권한과 큰 임무를 부여한 거예요. 그러면 5월 16일과 5월 19일 무슨 일이 있었느냐? 유가족 단체 조사위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거두어 드렸어요. 그 나도 이 방송에서 그거는 이제 유가족들도 더 이상 유가족들이 이 가족대책회의에 거기 수사권 기소권을 갖는 거 특별법으로 가능해요. 하나 무슨 법률 체계를 흔들린다는 그거는 이론상 그건 성립 안 되는 말이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 이게 실효성. 자칫 배가 산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특별검사법에 의한 특별검사를 임명해가지고 그 특별검사가 가족대책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무제한으로 모든 방면의 조사가 가능하다. 그러면 특별검사의 지명은 대통령이 하지만은 추천을 유가족 의견을 전폭적으로 받아서 그걸 왜 못 해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왜 못 받아주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내가 이 대목을 하면 화가 난다고. 지금 나 같은 법조인 가운데 그래 반정부적인 입장을 취하는 법조인 가운데 그 특별검사를 지명했다 하더라도 그 불릴 수 있고 그다음에 오늘날 여기까지 사태가 꼬여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점점 악화돼 가고 있어요. 그리고 감정적 그 동의까지 전부 곁들이고 김용호 씨, 김유민 양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악성 루머까지 나는 그 진짜 잔혹한 루머들을 퍼뜨리고 있어. 그럼 이혼한 사람은 자식을 낳고 키워본 사람인데 그 자식을 그동안에 돌보지 않았다. 돌보지 않았는데 내 새끼가 죽었다. 그 죄책감 때문에 더더구나 열심히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유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단식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어떤 정의감에서. 그런데 그는 지 새끼가 죽었단 말이지. 그 아버지가 제대로 못 거두었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뭐 네가 자식도 안 거두고 무슨 자격이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사태가 이제 악화가 됐는데 결국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 못 막아갔기 때문에 이런데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주체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문제를 해결해라.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가족 대표들 청와대 불러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야가 합의하고 여러분들이 합의해서 원하는 방향대로 세월호 특별법 7전 진상규명 그리고 사후대책 재발방지책 이걸 만들도록 하겠다. 그거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대국민 사과 발표했지 않습니까? 모든 게 제 책임입니다 하고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 눈물 흘린 것 때문에 그 6.4 지방선거에서 재미 봤지 않습니까? 눈물 흘렸다 이거지. 내가 모든 책임이 나을 것이다. 내가 모든 걸 잘하겠다. 그리고 그 유가족 대표 만났을 때 헤어질 때 언제든지 연락하시오. 언제든지 만나드리겠다 그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책임 있는 대통령이 책임 있게 행동하라 그러면 그 시점에 정부 안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국회에다 제안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걸 안 했다 이게.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좀 엄격하게 말하면 헌법적 관점에서 대통령이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통령안을 내놔야지.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그렇게 발표하고 헌법적 권능을 가진 대통령이 법률안 제출권도 있고 국회에 대해서 나가서 언제든지 자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 그렇게 말을 쏟아놓고 나 몰라라 하고 그리고 지난 주일에 김용호 씨가 이 굶은 몸에 간신히
청와대 앞에까지 갔고 나머지 가족들도 지금 가가지고 대통령 만나자고 하는데 지난 주일에는 대통령이 부산을 가셨어. 내 고향 부산을 가셨는데 그날은 금융센터 기공식도 있고 그 예정되어 있는 행사지만은 그리고 이제 자갈치 시장까지 방문해서 이게 물건 사는까지 화면에 나오니까 이게 이제 못마땅한 사람들이 자갈치 시장을 가면서 자기 청와대 문간에 있는 사람 안 만나고 갔다 이렇게 이제 빗대가고 비난하니 내가 봐도 딱하기 짝이 없다 이거지. 만나 줄 수는 있겠죠. 만남의 문제가 딱 하나 있고 또 세월호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거를 들어주느냐의 문제가 또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줄 수 않습니까? 예. 더 들어줄 수 있는 게 이 진행의 흐름이 요 최근에 악화되기 전까지는 이